세계경제신문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공식 취임, 통합 없이 평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선서를 통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상원의원 36년, 부통령 8년을 지낸 화려한 경력의 직업 정치인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78세로 역대 미국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통해 부통령에 정식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 내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며 산적한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합할 것을 호소한 뒤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의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전염병 대유행과 경기 침체, 극심한 내부 분열 등 전례가 없을 정도의 복합적 위기 속에 취임해 이를 수습할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든 백악관에 입성한 뒤 곧바로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이나 지시 등에 서명하며 취임 첫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패기 1순위로 꼽아온 그는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시대와 차별화하며 새로운 질서 구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식 외교 정책이 미국의 위상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고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한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삼성 따돌릴 전로의 기회, 이재용 구속에 TSMC는 웃는다. 고객사의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생산 납품하는 파운드리는 반도체 사업의 종합예술로 불린다. 고객 설계에 가치를 더하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적시에 조단위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경영진의 해안과 결단도 필수이다. 대형 고객사를 끌어올 수 있는 네트워크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이다. 파운드리 업령 15년의 삼성전자가 35년간 한우물을 판 TSMC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건 기술, 투자, 네트워크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선폭, 전자가 이동하는 트랜지스터 게이트의 폭 3나노미터 공정을 개발 중이다. 현재 두 회사의 주력 공정은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인데 선폭이 좁아질수록 더 작고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다. 제품 양산 1년에서 2년 전부터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사를 미리 확보하고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는 삼성전자에 놓쳐서는 안 될 수주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메가톤급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 신호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국, 대만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되는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9일 시장조사업체 IDC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과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가동하는 TSMC 3나노미터 공정의 고객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퀄컴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핵심 고객사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의 움직임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란 평가가 우세하다. LG의 결단 5조 적자 휴대폰 26년 만에 수술대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대폭 축소한다.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적 적자만 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애물단지가 된
스마트폰 사업의 전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20일 권봉석 사장 명의로 발표한 사내 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사업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사업 운영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던지 원칙적으로 고용은 유지하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사업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스마트폰 선행기술 연구개발 등 일부 기능만 남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MC사업본부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제조와 마케팅이라며 이를 포기하고 스마트폰 설계 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일본 JSR 합성고무 사업 인수 추진. 롯데케미칼이 일본 화학회사 JSR의 엘라스토머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롯데케미칼은 범용 석유화학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 제품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JSR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이다. 엘라스토머 사업부는 합성고무, 2차 전지용 음극재 바인더, 라텍스 등을 생산한다. JSR은 고기능성 타이어에 쓰이는 합성고무 시장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SSBR은 일반 타이어에 비해 마모가 적고 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타이어 등에 사용된다. JSR은 일본, 태국, 헝가리 등에 연간 17만 톤 규모의 SSBR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합성고무 생산량은 연간 60만 톤에 달한다. 엘라스토머 사업부는 2019년 1조 8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케미칼은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와 합작사를 설립해 2017년부터 연 10만 톤 규모로 고성능 타이어용 SSBR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이 사업에서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 등 기존 고객사들의 품질 인증 절차 등이 까다롭다 보니 신규 업체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탓이다. JSR 사업부를 인수하면 글로벌 타이어사들이 요구하는 제품 기준을 단번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의 기존 주력 제품인 부타디엔과 스틸앤 모노머 등이 합성고무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시너지도 뚜렷하다는 평가이다. JSR 측은 최대 1조 원 수준의 가격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적자 전환한 것이 가격 산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 총리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0일 정 총리는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못했다며 잘못 운영되어 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정 총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며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가닥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우상호, 향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공매도는 개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 왔다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일 경북 안동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 시찰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백신 원액 제조 및 진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보건복지부와 3자 간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공장에서 위탁 생산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국민에게 접종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생산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백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3교대 24시간 순환 근무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생산된 백신 원액을 유통, 접종 가능한 최종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완제조제실에서 라벨링, 포장, 1년 번호 부여 순으로 이어지는 1년의 공정을 참관한 뒤 QC 실험실에서는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함량 분석기 등 장비를 활용한 원액 성분 분석 등 백신 품질 검사 과정을 살펴봤다. 공장 시찰 후 진행된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신을 보면서 코로나19를 조만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CTO, 이상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나성용 질병관리청 차장 등이 함께했다. 삼성전기 5G 폰용 MLCC 두께 줄인 초슬림형 양산. 삼성전기는 20일 두께를 크게 줄인 3단자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를 개발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신제품은 5G 이동통신 스마트폰에 들어간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3단자 적층 세라믹 카파시터 MLCC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1.2mm, 0.9mm며 두께는 0.65mm이다. 기존 3단자 제품보다 두께가 18% 얇아졌다. 회사 관계자는 한 1단계 3단자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가 3에서 4개의 일반 MLCC를 대체할 수 있어 부품을 집어넣을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MLCC는 전자부품의 쌀로 불린다. 이 부품은 반도체 회로에서 댐 역할을 한다. 회로에 들어오는 전류량이 들쑥날쑥할 경우 반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과 니켈을 번갈아 쌓아 만든 MLCC를 함께 집어넣는다. 벤츠 전기차 더 뉴 EQA 첫 공개 30분에 최대 80% 충전. 메르세데스 벤츠가 20일 전기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EQ의 컴팩트 순수 전기차 더 뉴 EQA를 최초로 공개한다. 일렉트릭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최적화된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에코 어시스트, 각종 레이더 및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운전자를 지원한다. 디자인은 메르세데스 EQ 브랜드의 진보적인 럭셔리 상징과 전기차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삼각별이 중앙에 자리 잡았고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광섬유 스트립은 풀 LED 헤드램프의 주간 주행등과 이어진다. 후면부에는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의 LED 후미등이 LED 조명 스트립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 측면과 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근육질의 숄더 부분이다. 프론트 윙에서는 하이글로스 블랙 색상의 배지에 푸른색의 EQA 레터링이 적용됐다. 실내에는 2개의 7인치 디스플레이 혹은 2개의 10.25인치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제공된다. 총 5개로 구성된 원형 통풍구는 터빈 형태로 정교하게 설계된 공기 유도판이 적용됐다. 더 뉴 EQA에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됐다. 미디어 디스플레이의 메르세데스 EQ 항목을 적용하면 충격 옵션, 전력 소비 및 에너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된다. 계기판 내부의 오른쪽 디스플레이에는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전력계가 위치한다. 상단은 주행 시 사용한 전력의 백분율, 하단은 회생제동을 통해 생산된 전력의 백분율을 표시한다. 좌측 계기판에는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된다. 4개의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